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사이먼 북스, 지은이는 존 맥두걸, 강신원 옹김, 이으철 감수. 얼마 전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과 같은 출판사와 감수가 같다는 것도 옹김이도 같다는 거를 보고 이 책도 참 내용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존 맥두걸,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먹어 18살에 중풍에 걸렸다. 친구들보다 20-30kg 더 비만이었고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룩인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다.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 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1세는 병이 없는데 2, 3세는 왜 병이 많을까? 육식과 유제품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의 전도사가 된다.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친다. 이분은 올 A로 의대에서 졸업을 했고요. 12권의 베스트셀러를 내신 분입니다. 저자 서문. 이 책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준다.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뚱보라는 허물을 벗게 될 것이다. 당신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이어트 책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 검색을 하지 말고 사색을 하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음식의 원리와 몸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다.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깊은 사색을 하게 된다면 나의 의무는 다하는 셈이다. 챕터 1. 엉터리 의사였음을 나는 고백한다. 챕터 2. 인간은 녹말을 먹는 동물이다. 챕터 3. 녹말 음식을 먹으면 왜 날씬해지나? 챕터 4. 동물성 식품에는 3가지 독성 물질이 있다. 챕터 5. 녹말은 어떻게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가? 챕터 6.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하나요? 챕터 7. 그러면 칼슘은 어디서 섭취하나요? 챕터 8. 어느 물고기 사냥꾼의 고백. 챕터 9. 뚱뚱한 채식주의자. 챕터 10.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 챕터 11. 설탕과 소금은 죄인이 아니다. 유럽의 구석기인들이 대부분 동물성 식품을 섭취했었다고 퍼진 믿음과는 정반대로 이태리와 러시아 그리고 체코의 구석기 시대 이전의 유적지에 곡물을 갈아서 먹는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채소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이러한 유물들은 유럽에서 3만 년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녹말을 섭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녹말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녹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쌀,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을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건강해진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진화해 왔다. 탄수화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 섬유소, 녹말이 그것이다. 녹말 다시 돌아오다. 부유한 귀족을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인간은 녹말에서 에너지를 얻어왔다. 그러나 1800년대 중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병들기 시작했다.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 식품이다. 이러한 녹말 식품만 먹어도 모든 기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경고 메시지는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양의 탄수화물 먹더라도 신체에 저장되는 양은 아주 하찮을 정도다.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지방은 전혀 다르다.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은 7일 동안만 여행을 해도 3.5kg 정도의 체중을 불려서 여행을 마친다. 뷔페에서 고기, 치즈, 기름에 흠뻑 적신 채소, 고지방 드레싱을 포식을 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체중을 불리게 되죠.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자와 멋진 남자들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헛되이 소비한다. 옷과 자동차와 화장품, 향수, 성형수술을 통해서 그들이 예상하는 멋진 외모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비싸면서 건강하지도 않은 엉터리 음식을 즐겨 먹는다. 마약처럼 중독성을 일으키고 마침내 병으로 마감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돈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녹말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유전학적으로 녹말을 먹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진화해 왔다. 첫째, 녹말 음식은 포만감을 준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은 굶주릴 때를 대비해서 저장한다. 넷째, 녹말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한다. 잘못된 체중 감량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장 나쁜 예가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다. 매력 있는 사람은 모두 날씬하고 건강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건강도 외모와 함께 쇠퇴해 나간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이점을 꼽으라면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해서 오랫동안 매력적인 외모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소식의 여왕 나의 할머니. 나의 증조할머니 노라는 106세까지 사셨다. 내가 어렸을 때 그녀는 얘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점점 몸이 아프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절제가 모든 것이 미덕이라는 경고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하루에 담배를 1개, 5개, 10개비씩 줄여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독자 여러분들이 생활 건강에 적용해서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소식의 여왕 나의 증조 할머니처럼 말이다. 고기가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몸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먹고 나서 즉시 고통스러운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 먹은 음식이 당장 아프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나서 증상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이 넘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는가? 베트남 전쟁에서 뿌려진 살충제, 고엽제의 잠복기간은 20에서 30년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잠복기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평생 불구 또는 사망, 사실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담배와 술의 위험성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만 육식의 위험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독은 사람을 금방 죽이고 육식은 천천히 죽인다. 녹말은 어떻게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가?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서구 선진국에서 병에 걸린 사람의 4분의 3 정도는 비만, 심장병, 제2형 당뇨, 관절염, 암, 망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한다. 이들의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육류와 유제품, 지방, 그리고 가공식품이다. 이런 음식을 몸에
넣으면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를 쌓이게 한다. 몸을 청소하면 채소와 과일로 음식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음식만 바꾸면 의외로 빨리 치료된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녹말은 완벽하다. 대자연은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각종 미네랄 등이 함유된 식물성 식단으로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칼슘 섭취가 증가하면서 엉덩이 골절과 신장 결석이 함께 증가했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골다공증 환자 비율이 최고로 많은 나라이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 및 고칼슘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농촌 및 산간 지역은 골다공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우유는 당신의 뼈가 아니라 낙농어깨를 튼튼하게 한다. 칼슘이 과도하면 몸에 치명적으로 해롭다고 합니다. 2006년 영국 의학저널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냈다. 소에서 나온 우유 및 유제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노년에 골다공증 및 엉덩이 골절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유제품의 섭취는 뼈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어느 물고기 사냥꾼의 고백. 동물성 중심의 식사를 외쳤던 의사, 영양사, 과학자들은 점차 혼돈하기 시작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치즈 등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매우 많다는 각종 연구 결과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칭 전문가들은 건강에 지속적으로 좋은 동물성 식품이 있다고 슬그머니 꺼내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선이다. 생선은 정말 몸에 좋을까? 오메가3는 식품성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모두가 필수 지방산이다. 생선은 수은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생선을 먹거나 생선 오일 보충제를 먹거나 모두 수은 중독 위험이 있다. 수은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공장의 생산 과정이나 산업용 공해에 노출되어 발견되기도 한다. 생선은 심장병에 매우 위험하다. 생선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많아서 심장병을 보호한단 말을 들어왔다. 물론 혈액이 묽어지면 심장 혈관과 혈전 형성을 감소시켜서 심장마비 발생을 줄여주긴 한다. 그러나 뇌와 신장에 독이 되는 수은은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활성산소, 염증, 혈전 등을 다시 만들고 근육신경장애를 일으킨다. 비타민 D의 가치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당신은 흰 가운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평소에는 정상이던 혈압이 의사나 간호사가 측정하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말한다. 이럴 경우 의사는 고혈압이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루에 몇 알씩 혈압약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저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다음 당신은 평생 약을 먹으면서 그 친구와 함께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당신은 혈압약도 고혈압도 친구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실내에서 하는 태닝은 절대 추천할 수 없다.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비타민 D의 부족을 바로잡는다면서 태닝이 유행하고 있다. 태닝이 부적절하게 행해질 경우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위적인 태닝이 몸의 자연적인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부암, 피부 손상, 피부 노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영양은 자연에서 얻어라.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싶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녹말 음식과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다. 햇빛을 쬐고 약간의 운동을 해라. 나는 내과 의사로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충치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순 당, 꿀, 설탕, 잼 등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다.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중성지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돈이라는 문제와 정치적인 영향으로 문제투성의 구절들을 제쳐둔 채 2010년 농무부의 가이드라인은 건강에 좋은 음식과 건강에 치명적인 나쁜 음식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인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는 새로운 첫걸음마를 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필자가 40년 동안 주장해온 메시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시켰다. 1900년대까지 비만과 질병의 복잡한 원인이 단순히 음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살 안 찌고 사는 법이 미 전역에 화제를 몰고 나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녹말을 기본으로 하는 식습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이제는 고단백질, 저탄수화물이 중심으로 하는 다이어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편집자에게 최근 70년 동안의 각종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동물성 식품은 심장병, 암, 당뇨병, 비만을 초래하고 녹말과 야채, 과일 위주로 식습관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자명하고 상기시켜 주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임무는 우리는 병에 찌든 인류를 치유하고 농축산업과 건강보험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엄청난 자금을 진정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채와 녹말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녹말 음식은 어떻게 살을 빼고 병을 고치나 하는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실천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저 또한 고기는 아예 안 먹을 순 없지만 섭취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다 한 번씩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정말 과일과 녹말 음식을 즐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늘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